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도중 지은 씨에게 날아온 의문의 종이. 나 헌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건 운명의 데스티니?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참여가 급격히 줄어들어 헌혈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 안내 문자까지 보내며 헌혈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랑의 헌혈 현장 속으로 지금 가보시죠. 화창한 어느 날, 지은 씨도 좋은 일에 동참하기 위해 헌혈의 집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헌혈하러 왔거든요. 네. 근데 헌혈이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그런데 저도 네. 할 수 있나요? 헌혈 할 수 있죠. 일단 전자문진을 먼저 하시고 헤모글로빈 수치 측정, 혈압 측정, 그리고 문진표에 대한 응답한 거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슬기로운 헌혈 생활 시작해볼까요? 먼저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본 뒤 전자문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한 뒤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압을 측정해 헌혈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혈액형으로 나오겠죠? 네, 무슨 형으로 알고 계세요? 저는 A형으로 알고 A형으로 있는데 알고 계세요?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진 않겠지? 간혹 가다가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오기도 해요. A형이 맞으시네요. 휴. 체중은 몇 킬로세요? 마지막 단계 무사히 통과될까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혈액은 체중에 비례해서 있거든요. 그 기준에 미달이 되시는 분들은 헌혈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어머, 이럴 수가. 오늘 네. 주제가 헌혈인데? 안 돼, 이럴 순 없지. 잠깐만, 감독님. 여기, 빨리 검사 받으세요.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하세요.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집중도 안 해주시니까 그냥 쑥 지나가니까 이게 확실히 의욕이 확 죽네요. 헌혈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알려주면 비록 오늘은 안 되더라도 다음에 시간 날 때 이곳을 지나갈 때 여기 헌혈의 집이 있었지 그때 캠페인 했지 그럼 오늘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헌혈에 대한 가짜 뉴스 그것을 알려드림. 코로나 때문에 전혀 위험성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전에는 했었어요. 코로나19 이거 19 때문에 헌혈 문제라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혈액으로는 전혀 감염이 되지 않고요. 헌혈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소독을 다 하고 있고 사용하는 물건 자체가 전부 다 일회용. 그리고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열 체크를 하고 헌혈의 집에 있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위험이 없어요. 헌혈은 안전합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헌혈의 집에는 혈액 부족 비상사태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을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런 게 바로 위기 상황 속에서 빛나는 시민의식 아닐까 싶네요. 제가 지금까지 보던 뭔가 헌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헌혈은 혈소판 혈장이라고 이거 성분 헌혈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1시간만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장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를 익숙한 듯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니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네. 혹시 실례지만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희 헌혈의 집의 헌혈 왕이십니다. 헌혈 왕이요? 학창시절 혈액 부족 국가라는 기사를 보고 헌혈을 결심한 황옥 씨. 누군가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자 시작한 헌혈이 어느덧 30여 년이 되어갑니다. 헌혈을 그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389회 했습니다. 헌혈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네. 엄청 보람 있을 것 같아요. 보람 많죠. 우리나라로 시집 온 그 외국 여성분이 백혈병에 걸리셨는데 헌혈 증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드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작지만 귀한 그의 행동은 이제 남들이 먼저 인정해 줍니다. 이거 다 뭐예요? 주위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상금 좀 크게 받은 것도 있었는데 일부는 노인시설에다가 기부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헌혈 왕이 아니라 천사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엔젤 킹 이 정도?
헌혈왕 황옥 씨의 간절한 바람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헌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사랑의 헌혈에 좀 동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기분을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대학교에 놓여져 있는 대형 버스 2대. 대형 버스 안에서는 학생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네. 학생은 아니신 것 같고 교직원이신가 봐요. 네, 이 대학의 학장입니다. 학장님도 헌혈하셨어요? 저희 했어요. 보여주세요. 여기. 오, 솔선수범하셨네요. 설득.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합쳐서 다 같이 헌혈을 한 거예요? 예. 이게 국가적인 이런 재난에 헌혈이 또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뭔가 사회를 위해서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찾는 것 중에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에 현재 전국에서 사랑의 릴레이 헌혈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한국폴리텍대학의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 아프세요? 네? 아프지는 않아요. 헌혈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헌혈, 한 1년에 3-4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헌혈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그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가장 손쉽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헌혈에 대한 가짜뉴스, 그것을 알려드림. 아니 헌혈을 많이 하면은 피가 많이 빠져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말이 또 있던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제 여분의 혈액을 15%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인체 활동에 무리가 되는 수준에서 체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분의 혈액을 체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건강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혈액센터에서 체열한 혈액은 이곳 전북혈액원으로 옮겨집니다. 오전에 체열한 혈액이 들어오면 제재 공급팀에서 혈액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전북 곳곳의 혈액센터에서 수많은 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빠르게 일해야 합니다. 뭔가 엄청 복잡해 보여요. 여러 환자들 중에서는 적혈구가 필요한 환자, 혈스판이 필요한 환자, 또 화상 환자처럼 혈장 제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삼성분 제제를 분리해서 공급하는 곳입니다. 수혈자에게는 중요한 혈액이기에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꼼꼼히 몇 번씩 체크하며 분리합니다. 평상시 저희가 재고를 한 5일분 갖고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약 한 3.8일분 정도라 사실은 한 1일분 정도는 좀 부족한 상황에 있고요. 지금이 정말 여러분 헌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헌혈에 참여해주시는 전북도민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 혈액이 최상위 품질의 혈액으로 수혈자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지만 더욱더 최상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헌혈은 사랑입니다. 혹시 헌혈하셨어요? 헌혈이요? 아니요? 안 하지 됐는데. 요즘 혈 수급량이 너무 부족하대요. 헌혈하세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신라시대 왕궁의 남쪽에 위치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 남산. 신라 천년의 기운이 서린 이 산 아래에는 신라 도공의 열정을 잇는 도예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남산자락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는 청광 김혜준입니다. 흙과 불의 매력에 빠져 물레를 돌린 지 40여 년. 크고 작은 그의 작품에는 전통에 대한 굳건한 신념과 새로운 것에 대한 뜨거운 도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도자기는 한 40년 정도의 도자기 인생을 살고 있고 주로 하는 것은 분청 사기의 기준을 삼아서 가정용 생활 도자기 및 일반 장식용 도자기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이면서도 전통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자기를 빚고 있는 김회준 도예가. 그의 도예 인생은 이 남산의 털을 잡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도자기와 그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달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경주 공고를 갔습니다. 1차, 2차는 전기과 기계과를 냈는데 3차에 요업과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 가니까 1학년 때 이미 선생님들이 너는 3학년보다 낫다 이렇게 하길래 정말 제가 그렇게 나았는가 싶어서 누구보다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기수에서도 유일하게 저만 도예가로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죠. 타고난 재주에 지치지 않는 성실함까지 갖춘 김회준 도예가. 그렇게 흙과 불에 매달려온 그는 세상에 없던 그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특허까지 받은 솔피문양 도자기죠. 저는 솔피문양 도자기가 제 메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틀을 잡고부터 남산을 자주 오르내리다 보니까 이 소나무 껍질에서 균일하지만은 균일하지 않는 불규칙이고 불규칙하지만 질서가 있는 문양을 소나무 껍질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자기에 접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손수 이미지 문양을 파보기도 하고 했는데 자연스럽지를 못해서 결국은 가장 자연스럽게 스스로 갈라지도록 그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이 솔피 문양 도자기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 솔피 문양이 나오도록 의도를 하고 합니다. 이번에는 더 껍질 문양이 간격이 넓게 만들어야겠다. 간격을 좁게 만들어야겠다 정도는 의도를 하고 빚는데 그 문양에 대한 정확도는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자연이 빚어내는 대로 문양이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남산의 소나무 무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솔피문양 도자기. 이 도자기가 특허를 받은 1999년. 당시만 해도 표면이 매끄러운 도예품에 사람들은 익숙해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솔피문양 도자기는 낯선 존재였죠. 도자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조각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던 게 장식의 기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우들투들한 도자기를 시중에 내놓으니까 어떻게 이런 문양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매끈한 도자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이런 도자기도 있다는 걸 다음 시대에 저는 이 시대가 끝나고 또 다음 시대가 되었을 때 이런 도자기들도 대한민국에는 있었구나 하는 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더 빚고 있습니다. 전통 계승이라는 흔들림 없는 사명을 안고서도 현대적 감각을 놓치지 않는 김회준 도예가. 세상의 주목을 받는 작품들 못지않게 일상에서 편하게 쓰이는 생활 도자기에도 그는 남다른 애정과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도자기 빚는 재주는 저 스스로가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이 스스로 타고난 것이 아니고 저는 신이 내게 내려준 너는 좋은 도자기 많이 빚어서 세상에 많이 공급하라는 그런 명이라고 생각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많은 도자기를 많은 이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생활 도자기도 굉장히 많이 빚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제 도자기를 보고 즐거움을 느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라는 걸 저는 천명이라 생각하고
작은 도자기라도 많은 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길 바라는 김혜준 도예가. 하지만 도자기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고 싶은 갈증이 타올랐다는데요. 결국 40대 후반 만학도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공방을 운영하게 됐을 때 미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석사과정은 미술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그 전공을 마치고 나니까 또 다른 욕심이 아름다운 도자기도 좋지만 기능성을 갖춘 소재에 대한 기능성을 갖춘 도자기가 또 필요하다 싶어서 신소재를 박사과정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한 단계 더 나은 도자기를 만들려면은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싶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쉼없이 새로움을 탐구하며 흔들림 없이 전통의 뚝심을 지켜온 김혜준 도예가. 그가 가슴속 깊이 꿈꾸는 우리 도자기의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또 지금 도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공들이 삶의 어려움, 부담이 없이 충분히 자기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초래됐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결코 녹록지 않았던 도예가의 삶. 하지만 올곧게 걸어온 40년 도예 외길. 김혜준 도예가의 도자기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타가 좋아 모였다는 마을 사람들. 산과 계곡을 관객 삼아 부르는 노래는 한적한 홍천 산골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노래로 행복을 일구는 사람들, 풍경 소리를 소개합니다. 홍천군 서성면 생곡리. 한창 일손이 바쁜 시기라 부부는 아침마다 텃밭을 돌봅니다. 매년 볼 때마다 고추꽃이 기특한 귀농인 박청래 씨. 지금 기촌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4년 돼갖고 저 맨 처음에는 이제 전세로 살다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착하게 됐죠. 그래갖고 이제 4년 되다 보니까 뭐 여기서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텃밭도 있고 그래갖고 참 심심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도시의 소음 대신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높은 빌딩 대신 푸른 산이 가득한 제2의 인생. 요즘 그는 오랜 시간 미뤄왔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전에 젊었을 때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욕망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 생활고가 좀 먹기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그래서 그때는 못했는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강습을 해주는 데가 있어갖고 자, 책 좀 챙겨주세요. 네, 알았어요. 바쁘네요. 내가 늦어갖고. 오늘은 평생교육 동아리 강습이 있는 날. 해봐요. 알았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연습실로 출발.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모여 기타 수업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라? 아직 아무도 안 왔나요? 혼자서 의자를 정리하는 박청래 씨. 그는 풍경소리라는 통기타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유, 역시 회장님이야. 일찍 오셨어? 네. 가서 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보면대하고 의자하고만 가져가면 돼요. 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두기도 제한이 있어서 실내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서 회원 내집 야외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하, 안전을 위해 수업 장소를 바꾸기로 했던 거군요. 통기타 가수 바람으로 활동하면서 풍경소리의 기타 선생님이기도 한 박준길 씨가 회장님과 함께 수업 준비를 서두릅니다. 한편 깊숙한 산골에 자리 잡은 이현영 씨의 집. 그녀 역시 요즘 기타에 푹 빠진 풍경소리 회원 중 한 명입니다.
홍천군 서성면으로 귀촌해 전통 장을 담그며 사는 제2의 인생. 와, 올해에도 된장 농사가 풍년이네요. 오기는 2014, 15년 그 사이에 이제 준비하면서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집 짓고 혼자 직접 짓는 거고, 이거 아무도 누가 한 게 아니고 나무 하나하나 다 사다가 말려서 손으로 빚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여기 6톤이 들어갔어요, 흙이. 뭐 힘든 일은 남편이 다 해주지만 나머지 일은 제가 열심히 하느라고 지금도 노력하고. 귀촌하면서 참 많은 걸 새로 시작했습니다. 기타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시골 내려와가지고 좀 이제 가슴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법 이제 좀 치는 것 같아요. 산골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준 기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6줄은 마을 사람들과 이어주는 인연의 줄이 됐습니다. 박청래 회장님과 기타 선생님이 도착하고 뒤이어 다른 회원들도 앞마당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동아리는 곧 마을 사랑방. 근데 친손녀랑 외손녀랑 어떻게 느낌이 다르신가요? 외손녀는 이제 중3인데 아들이 늦게 결혼해갖고 인제사.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아. 막 났을 때는 며칠 전 태어난 손녀 이야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썩. 이런 게 동아리 활동하는 재미인가 봅니다.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귀촌하시고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기타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월요일마다 모이셔가지고 2시간씩 수업을 하고 계세요. 서로 이렇게 그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시더라고요. 아마 이 낯선 곳에 오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더 친근감이 있고 또 결속력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나면 이렇게 즐거운데 올해 들어선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모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다시 뭉친 즐거움도 잠깐. 몇 달치 학구열을 한꺼번에 불태우는데요.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연말을 보내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기타를 와서 쳤어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좋아갖고 이제 갑자기 생각하니까 창고에 아들 기타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중학교 때 치던 기타가.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년 됐어요. 기타를 시작한 이유도 각양각색. 그럼 실력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래 쉬었던지라 조금은 손이 덜 풀린 듯하지만 이내 감미로운 통기타 노랫소리가 조용하던 산골을 가득 채웁니다.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분도 들고 아마추어지만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코로나 때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요. 잊어버렸어요. 한 2달 반씩 우리도 연습 못했어요. 그동안 동아리 음악회와 송년 발표회 그리고 다양한 지역 축제 무대에서 솜씨를 뽐내온 풍경소리 회원들. 행복을 함께 나누자는 마음으로 재능 기부도 많이 다녔다고 하네요. 나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통기타 가수 이상은 씨는 늘 한 가족처럼 회원들을 챙깁니다. 기타를 가르치다가 정이 들어서 최근엔 홍천으로 이사까지 왔다는데요. 귀촌이 체질인 것까지 회원들과 이심전심입니다. 저는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 예전에 전라도 김제에서 한 10년 살았었어요. 농가주택에서 아이들 어릴 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춘천으로 왔을 때도 좋긴 했지만 역시 아파트 생활은 금방 단조롭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천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몇 년 후에는 아마 저희도 이게 농가주택에서 조그만 텃밭 가꾸면 살지 않을까. 서성면 주민들의 러브콜을 받고 기타 강사를 시작한 통기타 듀엣 바람과 나무. 2년의 시작도 특별했습니다. 제가 이 서석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이제 춘천으로 유학을 갔는데 음악 활동 하다가 쭉 하다가 바람과 나무가 결성이 되고 친구 누나가 의상실을 하는데 거기 들렸더니 기타 강사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그 즉석에서 또 연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 오디션 보고 들어온 강사입니다. 그래서인지 풍경소리의 기타 합주에는 서로 닮은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열심히 합니다. 저 쉬면서 연결 잠깐 쉬어요. 연습하는 거 보니까 그 홍천에 이제 스타 나게 생겼어. 대단하죠. 이분들이 이제 저희 뒤를 이어서 하시는 이제 일종의 이제 후배님들이신데 오늘 저기 날씨도 좋고 그래서 얼마나 연습하시나. 근데 와봤는데 너무 잘하셔갖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풍경소리의 선배 동아리인 소리하나 선배님의 즉흥 연주. 와, 수준급이시네요. 홍천에서 그 악기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선배 그룹들도 많았었는데 천여 출전해서 전혀 그 기대를 안 했었는데 그때 대상을 받았죠. 대상 상금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나눴었어요. 집집마다 보통 한 집에 한 두세 개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색스폰부터 시작해서 통기타가 기본이고 건반도 있고요. 바이올린 하여간 요 서성면만 12개, 13개 동아리가 있어요. 굉장하죠? 음악에 있어 더욱 풍요로워진 귀촌 생활. 정을 나누는 사이가 곧 한 식구 아니겠어요? 모처럼의 회동에 마음도 든든, 배도 든든. 마음이 좀 우울해도 여기 오면 막 기타 치다 보면 기타는 잘 못 치지만 소리 지르 노래 부르다 보면요 잊어버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맞아요. 다 그렇죠. 안 그래서 다 있어. 처음엔 낯설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같은 취미를 즐기며 서로에게 에너지가 돼주다 보니 홍천은 더없이 행복한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기타가 맺어준 행복. 풍경소리의 연주는 오늘도 산골에 울려 퍼집니다. 대박. 와, 좀 신기하죠? 이렇게. 뭐가 그렇게 신기한가요? 이런 거는 본 적 처음이에요, 가지고. 느끼하지 않고 더 담백한 것 같아요. 지금 뜨거운 맛을 보고 왔습니다. 담백하면서도 뜨거운 맛. 과연 그게 뭐길래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그 맛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찾아간 곳은 중화요리식당. 오늘도 한 끼 제대로 즐긴 손님들이 만족하며 식당을 나오는데요. 어때요? 맛 좋은가요? 배불러 죽겠어. 뜨거운 맛을 보고 왔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뜨거운 맛? 아니, 벌써 이열치열 뭐 이런 맛을 보는 건가요? 그런데 먹는 모습이 뭔가 친숙하기도 하고요. 뜨거워. 국물도 없는 것 같은데 뜨겁다고요? 여기 뜨거운 맛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그 메뉴 하나. 예, 알겠습니다. 우선 뜨거운 맛을 시켜봤는데요. 과연? 주문하신 돌짜장 나왔습니다. 오. 짜장은 짜장인데 돌판에 나온 돌짜장. 기존의 쟁반 짜장은 잊어라. 이게 바로 돌의 맛있는 변신입니다. 이게 저희 집 무기 돌판입니다. 짜장면 맛도 맛이지만 짜장면을 담은 이 돌판이 압권이네요. 돌판은 이제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저기 돌판을 쓰다 보면은 이제 다 드실 때까지 뜨겁게 이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을 쓰게 됐습니다. 실제로 온도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처음 본 그 맛 그대로 끝까지 짜장면을 즐길 수 있다는 말씀. 안 그래도 맛있는 짜장면이 임자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거는 저거 돌의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 뿌리는 거거든요. 물을 딱 뿌려봤을 때 물방울이 금방 사라지면은 그때 최적의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달궈지면은 이제 면이 돌판에 늘어붙어가지고 짜장도 짜지고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거 온도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돌짜장의 생명은 적절한 온도. 최상의 온도로 돌판을 잘 달궈주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잠깐, 이건 무 아닌가요? 참기름 반, 기름 반 해가지고 이게 면이 이제 돌에 늘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그냥 무가
가장 이제 잘 펴지고 골고루 이제 발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의 노하우 더한 돌짜장. 만들어지는 즉시 돌판에 뜨거운 기운 가득 품고 지글지글 그 자태 드러냅니다. 푸짐한 고명까지 더하니 맛있게 비벼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언제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아, 이 맛있는 소리. 보기에 좋은 짜장면이 먹기에는 또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짜장면이라는 게 따뜻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이 짜장면을 아주 따뜻하게 오래 먹을 수 있어서 먹을 때 있어서 위에 부담이 좀 덜하고 해물이 좀 푸짐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밥 비벼 먹는 것도 되게 맛있고. 어머나, 먹을 줄 아는 찐 손님. 면을 다 건져 먹어도 뜨거운 온기 그대로 남은 돌판. 남은 양념에 비벼 먹는 밥이란 정말 최고잖아요. 밥 한 톨도 남길 수 없는 맛이죠. 돌짜장 말고 이제 돌로 할 수 있는 뭐 돌짬뽕이나 제가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개발하고 이제 손님분들께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돌의 화려한, 아니 맛있는 변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평범한 식당 같은데요. 그나저나 뭐가 맛있나요? 사장님, 저희 고기 좀 가져다 주세요. 돌판 나왔습니다. 와, 이거 좀 신기하죠? 이런 거는 본 적 처음이어 가지고 광주에서도 이런 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갖고 와, 이거 무조건 고기는 여기서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본 적 없는 불판이라고요? 불판의 정체는 바로 돌. 이 돌의 정체가 뭔지 알기도 전에 올라간 고기. 숯불 열기 가득 머금은 돌 위에서 고기가 정말 제대로 익었습니다. 이건 뭐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맛이네요. 부엌에서 돌을 싣고 있는 사장님, 그 정체 밝혀주시죠. 저희 집 1호 보물 맥반석 돌이에요. 맥반석. 맥반석이라고요? 하루 장사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돌세척. 두세 번 세척한 뒤에 또 뜨거운 물에 끓이는데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매일 꼭 하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천일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소금으로 양치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따서 저희도 소독과 위생 개념으로 소금을 좀 넣어서 천일염을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두세 번 더 세척하는 맥반석. 손님상 오르기 전에 4, 5분가량 적당히 예열하는데요. 특별히 맥반석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맥반석은 열 전도율도 좋지만 고기를 구웠을 때 고기가 기름기도 잘 빠지고 고기가 육즙이 살아있어서 드시는 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담백하면서 맛이 좋아요. 고기의 맛을 극대화시켜주는 맥반석이라니 돌에 맛있는 변신이 많네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고기지만 맥반석에 구워 먹으니 즐거워서 좋고 맛까지 챙길 수 있어 대만족. 맥반석이 신기해서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있다네요. 이거 처음 봤을 때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고요. 와, 이런 거 캠핑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일반 불판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기름이 튀어서 먹을 때 되게 불편한 감이 있는데 기름이 안 튀어서 불편한 감이 없고, 그리고 일단은 기름이 싹 빠져서 되게 담백하면서 육질은 살아있어서 좋아요. 식당의 1호 보물 맥반석. 색다른 생각이 가져온 즐거움 덕분에 한 번 온 손님은 단골이 되는 마성의 매력까지 챙겼습니다. 돌 클래스가 이 정도네요. 꾸준하게 이렇게 장사를 하고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사는 게 제 꿈이고 앞으로의 또 바람은 장사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돌입니다. 돌의 특별하고도 맛있는 변신. 하찮은 돌이라도 임자 제대로 만나면 보물 취급받는 세상. 뭔가 특별한 맛이 보고 싶다면 음식과 환상궁합 자랑하는 돌의 세계에 푹 빠져보시길 바랄게요.
프로야구 열띤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쇼미더 오메나. 지난 금요일 오메나 연기자를 뽑는 오디션이 복합문화공간 충장 22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오메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를 알리고 홍보할 만한 그런 캐릭터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전국 단위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캐릭터를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오메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광주를 알리게 되는 중요한 우리의 상징 캐릭터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 홍보대사를 뽑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디션에 참가했는데요. 우선 처음은 즐기고 싶어가지고 왔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됐던 마음을 와서 같이 박수도 치시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배역이 아닌 인형탈을 쓰고 배역을 한다는 그 매력 때문에 한번 지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각오 한마디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광주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메나는 5명의 전문가와 20명의 시민평가단의 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네, 오메나는 광주 관광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잘 알릴 수 있는 캐릭터여야 되기 때문에 광주의 구수함과 광주만의 맛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좀 어깨가 많이 무겁고요. 네, 캐릭터에 걸맞는 사람을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끼가 많았으면 쓰겠어요. 끼. 자, 먼저 이 투표 기계를 켜는 방식은요. 앞에 보이는 FN 펑션 키와 온 버튼을 동시에 한번 눌러보십시오. 투표기 사용법을 알려주긴 했는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네, 이거 저랑 처음 해보는데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았는데 간단하네요. 네, 잘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잘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드디어 오디션이 시작됐습니다. 춤, 연기, 노래 등 다양한 장기를 준비한 참가자들. 광주의 펭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오메나의 목소리를 사투리로 짧게. 저는 전혀 사투리를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사투리를 시키면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또 불의를 못 참아갖고 나쁜 놈들 보면 내가 다 문질렀나니까 내가 돌았으면 했으면 다른 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쁜 놈들 다 문지를 거야. 됐다. 우리 정의로운 참가자들은 각자 오메나의 컨셉을 잡아 연기하는데요. 오메나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그야말로 오메일체가 됐습니다. 배우부터 비보이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 문워크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코믹함을 두자면 손을 좀 더 넣어서 아까 봤듯이 하트춤 이런 식으로 어깨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숨이 너무 차서. 괜찮아요. 1초 점수는요? 축하드립니다. 93.8 93.8 나이스.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가야죠. 인사하고 친구야, 인사하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뭔가 엉뚱한 매력에 오메나가 또 기대가. 심사위원과 시민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결승에 오를 2명이 뽑히게 되는데요. 결승부터는 오메나의 탈을 쓰고 오메나를 표현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메나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마스코트가 된 오메나, 여러분들의 박수로 불러오겠습니다. 동글동글 주먹밥을 닮은 오메나 등장. 의미와 상징을 담은 광주 대표 캐릭터입니다. 오메 정말 귀엽죠잉? 자,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오메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메나. 다시 한번 말해봐. 오메나 안녕하세요. 오메나 좀 봐. 오메나의 귀여운 재롱에 시민들도 즐거워하는데요. 시민들의 최종 픽이 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열정 뿜뿜. 자, 지금부터는 점수를 직접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신중하게 여러분 1번일지 2번일지. 결승전은 심사위원의 점수 없이 오직 시민평가단의 점수로만 뽑히게 됩니다. 자, 결과를 보여주세요. 어머, 축하드립니다. 오메나로 탄생을 했습니다. 박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오메나로서 1대 오메나로서 2대가 나오면 안 되는데 1대 오메나로서 끝까지 제 명을 다할 때까지 이 오메나의 임무를 정확하게 완수하여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꽃가루 뿌려줄게. 한 바퀴 돌아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오메나는 되게 귀엽고 되게 애기 같은 이미지였는데 되게 참가자분들의 매력들을 보면서 되게 색다른 오메나가 산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에 끼쟁이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오메나가 대표 캐릭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배우가 뽑히고 바로 오메나에 대한 회의가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오메나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뭔가 시민들에게 뭐 일상이나 위로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캐릭터,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세분화해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브랜딩 방안을 짜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20, 30대 우리 성장년층 분들한테 잘 될 수 있는 것 자체는 조금 트렌디함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의 화제성을 띄워가면서 의도를 조금씩 비춰준다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사랑을 해주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메나 참 잘했어요. 광주의 상징 5.18 민주광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포토타임? 네, 오늘은 오메나 캐릭터 선발 이후에 첫 일정인데요. 유튜브 SNS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일 오메나 이미지 촬영을 하고요. 네, 프로필 촬영 이후에는 양동시장에 가서 오메나가 상인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오메나를 보여드리고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메나의 소울푸드 주먹밥. 주먹밥 하면 양동시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시장 상인들에게 눈도장 찍으러 출동. 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오메나. 오, 정확하게 하셨네요. 너무 좋은데요?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메나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써졌잖아요. 그래요? 여기 써져 있었네. 어떤 캐릭터인지는 아세요, 아버지? 이게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일까? 이게 오메나란 캐릭터가 저희 이제 광주의 대표 캐릭터인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광주를 되게 많이 알리는 캐릭터가 됐어요, 아버지. 예,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광주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유명해져가지고 아버지 우리 큰 돈 벌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네. 직접 다가가 소통하고 광주를 홍보할 오메나에게 혹시 바라는 점 있으세요? 재래시장이라든가 지역 상가들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오메가가 우리 광주를 살리는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메가 어디가 화이팅 하자. 오메가가 아니라 오메나. 오메나 화이팅! 오메나 앞으로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세요. 오메나 화이팅! 양동 화이팅! 재미는 물론 웃음과 감동까지 전해줄 오메나.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죽을 것 같아. 빠져라! 살들아! 마음처럼 빠지지 않는 체중.
그렇다고 먹는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저만 따라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맛집 메밀 전문점입니다. 재배와 재분, 재면까지 해내는 프로 메밀러가 운영하는 맛집.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먹방 좌선생.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고기도 먹고 싶고, 튀김도 먹고 싶고. 오늘은 치팅데이. 하루 종일 다 먹어버려야지. 잠시 컴다운하고 메밀의 효능을 짚고 갑니다. 메밀에는 필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이 풍부해 비만 예방과 피부 미용에 탁월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메밀 부추전입니다. 이 밀가루의 쫄깃쫄깃한 느낌보다는 씹으면서 싹 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싹 분쇄되는 느낌. 이게 메밀의 느낌이야. 쌉싸름한 이 구수한 이 메밀의 향이 엄청납니다. 독소가 다 빠지는 느낌이야. 기름에 지졌는데 살이 빠지는 느낌. 메밀 음식 하면 면입니다. 저 자칭 제주 메밀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대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물을 또 이렇게 이렇게 싹 섞으면 또 시원한 맛이. 이 면이 굉장히 그 쌉싸름하니 구수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뚝뚝 끊김도 없고 쫄깃하고 이 메밀의 이 쌉싸름한 향, 정말 제주도 땅의 냄새, 이 척박한 제주도의 향, 이 투박한 향이 너무 좋아요. 비빔면이라고 하면 거의 양념장 맛으로 먹게 되는데 면의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정말 여기 너무 감동적이고요. 꼭 다시 한번 꼭 오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제주메밀과 함께해요. 다이어터들이여 이곳으로 오세요. 다이어트의 고단함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샐러드 전문점. 다이어트 음식편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수! 네, 다이어트 음식의 전문가이시자 이곳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음식 하면 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샐러드 짠짠짠짠. 야, 이게 보통 이게 샐러드 하면 배고프다. 네. 양이 좀 적다. 네네. 그거 먹고 되겠냐. 근데 이게 양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묵직하고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갈릭 쉬림프. 갈릭 쉬림프. 버터 쉬림프고요. 네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 예. 새우는 하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네. 거는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 샐러드라고 합니다. 고기. 네. 보통 샐러드가 네네. 맛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저희의 모토는 그냥 맛있고, 배부르게. 맛도 있고, 네네. 배도 불러야 된다. 네네. 아, 맞아. 획기적인데요? 기본 재료는 물론이고 소스도 다양해 맛과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샐러드. 그러면 사장님 말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먹어볼게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소스를 골고루 뿌려볼게요. 흑임자 찍어서 이 새우랑 또 계란은 또 다이어트에 또 굉장히 도움되잖아요. 또 이렇게 엄청난데 이게 중간에 자몽이랑 새우랑
양상추. 중간중간 지금 채소가. 소스가 굉장히 입맛을 굉장히 자극하네요. 야, 이거 새우 맛, 새우 굉장히 좋다. 괜찮네. 야, 이거 무조건 살 빠지지. 이렇게 먹으면. 와. 이런 소고기의 샐러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백질 보충. 샐러드 이제는 맛있고 배부르게 즐기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이 맛으로 먼저 감동시키는 곳 도착.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라면서 잔치상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어떡하나요? 예? 얼핏 봐도 제주도 가문잔치상을 이렇게 쫙 펼쳐주셨는데 햄, 탕수육, 비빔밥에 그 헤비하다는 몸국, 그 잔치상 제주 경조사에 꼭 나온다는 그 몸국, 돼지고기 그 푹 삶아진 그 곰탕처럼 생긴 그 몸국 먹고 다이어트 하라고? 몸국인데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근데 비주얼 봐. 아, 근데 이건 진짜 먹어봐야겠다. 야, 이거 몸국 잘하는 집인데? 야, 이거. 저는 완전 제주도 또박이, 제주도 촌놈이거든요. 촌에서 가문잔치를 할 때 몸국만 담당하는 몸국 장인이 한 동네마다 한 분씩 계셔요. 여기 잘 끓이는 분이네. 몸국 장인이네. 하하. 진짜 탁. 야, 이렇게 먹어줘요. 몸국은 이런 맛이다. 김성웅 선배님, 진짜 꼭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선배님은 몸국의 맛을 아시잖아요. 진짜 똑같아요. 표고탕수입니다. 표고탕수. 그런데 여러분, 이 소스 보세요. 소스. 표고버섯 탕수육에 안성맛 좀 부어볼게요. 청귤로 새콤달콤한 맛을 낸 소스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칼로리는 적고 맛은 업그레이드 시킨 표고버섯 탕수육. 제주 한라산 표고는 배진 안 합니다. 천연 조미료. 와, 입안에서 쫙 퍼지는 향이 너무 좋네. 이 향이 굉장히 더 강한 제주 한라산 표고버섯. 이 중간중간 씹히는 제주의 이 귤향. 아, 너무 좋습니다. 고기를 익게 만드는 그런 맛입니다. 아, 근데 이 소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네. 삼촌! 잔치상으로 다이어트 해봤수가? 난 지금 햄수다! 씹고 카다 보니 살만 찐다는 분들, 올여름이 두렵다는 분들, 다이어트는 물론 먹는 즐거움까지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